지금 영국 사회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팬데믹이 절정에 달했던 2020년 정체불명의 후원자가 세인트 메리 병원에 무려 300만 파운드를 기부한 사실이 드러난 것인데요. 그 덕분에 수백 명의 환자와 아이들이 목숨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후원자의 이름은 끝내 공개되지 않았지만 의료장비 상자에서 SH라는 이니셜이 발견된 것입니다. 손흥민 선수라는 정황이 드러나자 언론은 믿을 수 없다며 혼란에 빠졌죠. 그러나 그는 이미 미국에서 헌혈 버스를 운영하며 같은 선행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과연 한 사람의 진심이 어떻게 국경을 넘어 생명을 구하게 된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제시 윤입니다. 런던 세인트 메리 병원에서 8년째 간호사로 일하고 있어요. 2023년 3월 팬데믹이 끝난 직후였죠. 하루 평균 14시간씩 3년을 버텼지만 병원 앞에 늘어선 구급차 사이렌 소리는 여전히 귀에 맴돌았습니다. 밤마다 손을 씻을 때마다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고 마스크 자국이 얼굴에 새겨진 채로 퇴근했어요. 그때 저는 이미 많은 것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감정이 무뎌졌어요. 환자의 손을 잡아도 온기가 느껴지지 않았죠. 동료들은 하나둘 병원을 떠났고 남은 사람들은 서로의 눈을 피했습니다. 그런 제게 유명인들의 선행 뉴스는 그저 자극적인 헤드라인일 뿐이었어요. 어느 날 휴게실에서 동료 간호사 세라가 태블릿을 들이밀었습니다. 화면엔 어떤 축구 선수가 병원에 방문한 기사가 떠 있었죠. 환한 미소, 깔끔한 정장, 카메라 플래시. 세라가 말했어요. 이 사람 봐. 손흥민이래. 멋지지 않아? 저는 고개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건 뉴스용이에요. 진짜 사람은 안 보이잖아요. 세라가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하지만 저는 진심이었습니다. 그들은 기부보다 기사에 더 관심 있을 거라 믿었죠. 사진 한 장 찍고 악수 한 번 하고 떠나는 거예요. 병원 복도에서 밤새 신음하는 환자들, 약품이 부족해 발을 동동 구르는 의료진, 그런 건 카메라에 담기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였어요. 병원 행정팀장 헨리 로빈슨이 급히 간호사실로 들어왔습니다. 환갑이 넘은 그는 평소엔 침착한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날은 달랐어요. 손에 든 서류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시, 잠깐 나와봐요. 그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어요. 저는 환자 차트를 내려놓고 따라 나섰습니다. 복도는 평소보다 조용했죠. 헨리는 행정실 문을 닫더니 책상 위에 서류를 펼쳤어요. 방금 은행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익명의 기부금이요. 저는 눈을 깜빡였어요. 기부금이요? 300만 파운드예요. 숫자가 귓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300만 파운드. 한화로 약 50억 원. 저는 서류를 다시 봤어요. 송금 일란엔 익명의 기부자라고만 적혀 있었습니다. 계좌번호도 이름도 연락처도 없었죠. 이게 진짜예요? 헨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은행 측에서 3번 확인했대요. 실제 입금이라고.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의심이 고개를 들었어요. 누가 이렇게 큰 돈을 익명으로 보낼까요? 그것도 팬데믹 직후 경제가 무너진 시기예요. 저는 헨리를 똑바로 봤습니다. 혹시 조건이 있나요? 그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소아병동을 위해 써달라는 한 줄 메모만 있었죠. 그 순간 뭔가 이상했어요. 진짜 선행이라면 왜 이름을 숨길까요? 세금 공제도 받을 수 있고 명예도 얻을 수 있는데요. 저는 여전히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언론엔 알려졌나요? 아니요. 기부자가 비공개를 원했대요. 헨리의 눈빛이 무거웠어요.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제시, 우린 이 돈으로 소아병동 의료 장비를 전부 교체할 수 있어요. 중환자실 침상도 늘릴 수 있고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감사함과 의심이 동시에 밀려왔죠.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저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을 달리는 전동차처럼 저도 어디론가 빠르게 흘러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도착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기부금이 도착한 지 정확히 12일이 지났습니다. 2023년 4월 3일 오전 9시
병원 로비에 대형 트럭 3대가 멈춰 섰어요. 운송 직원들이 하얀 박스를 하나씩 내리기 시작했죠. 총 27개의 상자였습니다. 각 박스마다 소아병동 전용이라는 스티커가 붙어 있었어요. 저는 복도 끝에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심장이 묘하게 두근거렸어요. 의료 장비가 도착한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보니 감각이 달랐죠. 저는 천천히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헨리가 서류를 들고 서 있었어요. 제시, 이것 좀 확인해 줄래요? 소아병동 쪽 장비 목록이에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초음파 진단기 5대, 인큐베이터 8대, 심전도 모니터 10대, 산소 공급 장치 4대. 모두 최신 모델이었죠. 가격표를 보니 숨이 막혔어요. 한 대당 최소 5만 파운드는 넘었습니다. 이걸 다 익명으로 보냈다고요? 헨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조사 측에서도 놀랐대요. 일시불로 전액 결제됐다고. 저는 박스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가장 큰 상자 앞에 멈춰 섰어요. 표면은 깨끗했고 테이프는 정교하게 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서리 부분에 뭔가 새겨져 있었어요. 작은 글씨였죠. 저는 무릎을 굽혀 가까이 들여다봤습니다. SH. 두 글자가 은은하게 각인되어 있었어요. 레이저로 새긴 듯 정교했습니다. 저는 손가락으로 그 글자를 따라갔어요. 표면이 매끄러웠죠. 우연일까요? 저는 다른 박스들도 확인했습니다. 3번째 박스, 5번째 박스, 11번째 박스. 모두 같은 위치에 SH가 새겨져 있었어요. 숨이 가빠졌습니다. 이니셜. 누군가의 서명 같았어요. 저는 헨리를 불렀습니다. 팀장님, 이것 좀 보세요. 헨리가 다가왔어요. 저는 박스 모서리를 가리켰습니다. 헨리의 눈이 커졌어요. 이건 이니셜이에요. SH라고 새겨져 있어요. 헨리는 안경을 고쳐 쓰고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저는 그 반응이 이상했습니다. 혹시 아세요? 이게 누군지? 헨리가 입을 다물었어요.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제조사 로고일 수도 있고. 하지만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어요. 저는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헨리는 뭔가 알고 있어요.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팀장님, 정말 모르세요? 헨리가 저를 똑바로 봤어요. 제시, 어떤 선행은 이름을 밝히지 않는 게 나아요. 그 말이 귓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는 게 나은 선행. 그럼 이 사람은 의도적으로 숨긴 거예요. 저는 다시 SH 글자를 바라봤습니다. 머릿속에서 누군가의 얼굴이 스쳤어요. 일주일 전 세라가 보여준 태블릿 화면. 환한 미소를 짓던 축구선수. 손흥민. 아니에요. 설마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무 비약적이었죠. 하지만 이니셜은 일치했어요. 손흥민. SH. 우연치곤 너무 정확했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꺼냈어요. 검색창에 손흥민 기부를 입력했습니다. 수많은 기사가 쏟아졌어요. 2018년 아시안게임 금메달 후 군면제 기부, 2020년 코로나 성금, 2021년 수해복구 지원. 모두 공개적인 기부였죠. 하지만 익명 기부에 대한 기록은 없었어요. 제 손가락이 화면을 빠르게 스크롤했습니다. 그러다 한 기사가 눈에 들어왔어요. 2015년 런던의 한 병원에서 헌혈 캠페인이 열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주최자 불명. 하지만 사진 속엔 붉은 헌혈 버스와 긴 줄이 보였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저는 박스를 다시 봤어요. SH 글자가 더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흔적을 남긴 거예요. 아주 작게, 눈에 띄지 않게요. 하지만 찾는 사람은 찾을 수 있게요. 저는 헨리를 다시 봤습니다. 헨리는 여전히 침묵하고 있었어요. 그의 눈빛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알아도 말하지 마라.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알고 싶었습니다. 이 익명의 기부자가 누구인지, 왜 이름을 숨겼는지요. 그날 밤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SH 글자가 눈앞에 어른거렸어요.
손흥민이라면 왜 숨겼을까요? 명예도 인정도 받을 수 있는데요.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제가 틀렸는지도 몰라요. 유명인의 선행을 의심하고 냉소했던 제가요. 어쩌면 진짜 선행은 제가 보지 못했던 곳에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S.H. 이니셜을 발견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2023년 4월 6일 금요일 저는 병원 지하 보관실로 내려갔어요. 오래된 서류들이 쌓인 곳이었죠.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형광등이 깜빡거리는 소리만 들렸어요. 저는 2015년부터의 기부 기록을 찾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낡은 파일 사이를 더듬었어요. 2015년, 2016년, 2017년. 노란 파일들이 줄지어 있었죠. 저는 2015년 파일을 꺼냈습니다. 표지가 바스락거렸어요.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5월 12일 익명 기부 5만 파운드. 용도 헌혈 캠페인 버스 운영. 저는 숨을 멈췄어요. 헌혈 버스. 그 단어가 눈에 박혔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요. 2016년 5월 12일 똑같은 날짜. 똑같은 금액. 똑같은 용도였습니다. 심장이 쿵쿵 울렸어요. 저는 2017년 파일을 펼쳤습니다. 5월 12일. 또다시 똑같았어요. 2018년, 2019년, 2020년. 모두 같은 날, 같은 금액, 같은 용도였습니다. 8년 연속이었어요. 단 한 해도 빠지지 않았죠.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누군가 매년 정확히 같은 날 기부했어요. 습관처럼요. 저는 파일을 가슴에 안고 행정실로 뛰어갔습니다. 헨리가 책상 앞에 앉아 있었어요. 팀장님. 헨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숨을 헐떡이며 파일을 내밀었어요. 이거 봤어요? 2015년부터 매년 5월 12일마다 똑같은 기부가 들어왔어요. 헨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는 파일을 받아들지 않았어요. 대신 안경을 벗고 눈을 감았죠. 한숨이 길게 흘러나왔습니다. 제시 앉아요. 저는 의자에 앉았어요. 헨리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알고 있었어요. 처음부터요. 제 입이 벌어졌습니다. 처음부터요? 헨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2015년 5월 그가 처음 왔을 때 저는 여기 있었어요. 젊은 축구 선수였죠. 정장을 입고 조용히 제 사무실 문을 두드렸어요. 헨리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책상 서랍을 열어 오래된 명함 한 장을 꺼냈어요. 모서리가 달아 있었죠. 명함에는 손흥민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단 한 가지만 부탁했어요. 이름을 남기지 말라고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왜요? 이유는 단순해요. 선행은 조용해야 하니까요. 그 말이 가슴을 쳤습니다. 저는 파일을 다시 봤어요. 8년간의 기록. 한 해도 빠지지 않은 5월 12일. 헨리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는 매년 같은 날 기부했어요. 자기 생일도 아니고 특별한 날도 아니에요. 그냥 병원에서 헌혈 캠페인을 시작한 날이죠.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럼 300만 파운드도. 그래요. 팬데믹 때 병원이 무너질 뻔했잖아요. 그가 들었나 봐요. 그래서 보낸 거예요. 이름 없이요. 헨리의 손이 명함을 쓰다듬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제시, 진짜 선행은 카메라 앞에서 일어나지 않아요. 조용한 곳에서 아무도 모르게 일어나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손흥민. 그는 10년 가까이 침묵 속에서 사람들을 살렸어요. 경기장 밖에서요. 아무도 모르게요. 이건 습관이에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누군가는 10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았어요. 헨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밀로 했어요. 그의 뜻을 존중하려고요. 저는 파일을 내려다봤습니다. 노란 종이 위에 적힌 숫자들. 5만 파운드, 5만 파운드, 5만 파운드. 매년 반복된 침묵의 언어였어요. 저는 지난 일주일을 떠올렸습니다. 유명인의 선행을 비웃던 제 모습을요. 뉴스용이에요. 진짜 사람은 안 보이잖아요.
그 말이 부메랑처럼 돌아왔습니다. 진짜 사람은 제가 보지 못한 곳에 있었어요. 이름 없는 박스 모서리에, 낡은 파일 속에, 8년간의 침묵 속에요.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헨리가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이제 알았으니 지켜줘요. 그의 침묵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쪽이 무거웠어요. 이 진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야 한다는 게요. 세상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동시에 헨리의 말이 이해됐습니다. 어떤 선행은 침묵 속에 있어야 빛나요. 이름이 붙는 순간 의미가 변질되니까요. 헨리와의 대화가 있은 지 정확히 72시간 후였습니다. 2023년 4월 9일 월요일 오전 7시 15분 제 휴대전화가 진동으로 깨어났어요. 화면엔 세라의 이름이 떠 있었죠.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시, 뉴스 봤어? 저는 눈을 비볐어요. 아직 잠이 덜 깬 상태였죠. 무슨 뉴스? 손흥민이요. 지금 난리 났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노트북을 켰어요. 포털 사이트 메인 화면이 떴죠. 일면 헤드라인이 눈에 박혔습니다. 손흥민의 가짜 선행쇼 300만 파운드 기부금 사용처 불명. 손가락이 얼어붙었어요. 기사를 클릭했습니다. 작성자는 데일 밀러였죠. 30대 초반의 자극적인 기사로 유명한 기자였습니다. 기사 내용이 스크롤을 따라 흘러갔어요. 축구 스타 손흥민이 팬데믹 당시 런던 세인트 메리 병원에 기부했다는 300만 파운드의 행방이 묘연하다. 병원 측은 기부금 사용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익명 처리 과정에서 불투명한 회계 처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기부금은 모두 의료 장비 구입에 쓰였어요. 27개의 박스, 정확한 영수증, 모든 게 투명했죠. 저는 기사를 계속 읽었습니다. 한 병원 관계자는 기부자가 홍보를 원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전문가들은 유명인의 세금 회피 수단일 가능성을 제기한다. 손흥민 측은 현재까지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기사 아래엔 댓글이 폭발적으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300개, 500개, 1000개. 숫자가 실시간으로 증가했죠. 역시 쇼였네. 진짜 선행은 조용히 하는 거라더니. 기부금이 어디로 갔는지도 몰라요. 홍보용일 뿐이에요. 유명인들 다 똑같아. 이미지 세탁용이지. 저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죠. 10년간 침묵 속에서 사람들을 살린 사람이 이렇게 비난받고 있었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집어들었어요. 헨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팀장님 기사 봤어요? 헨리의 목소리가 무거웠어요. 지금 병원 앞이 난리예요. 기자들이 몰려왔어요. 저는 서둘러 옷을 입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도 사람들이 휴대전화를 들여다보며 수군거렸어요. 손흥민 얘기였습니다. 누군가 말했죠. 300만 파운드나 되는데 증거도 없이 믿으라고. 귀를 막고 싶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정말 기자들이 로비를 가득 메우고 있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마이크가 사방에서 쏟아졌죠. 기부금 사용 내역을 공개할 수 있습니까? 손흥민과 병원 측에 유착 관계가 있습니까? 헨리가 로비 중앙에 서서 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기자들의 고함에 묻혔어요. 저는 군중 사이를 비집고 들어갔습니다. 복도로 들어서자 동료 간호사들이 모여 있었어요. 모두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제시, 어떡해? 병원 이미지가 다 망가졌어. 세라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화가 났어요. 10년간의 침묵이 8년간의 헌혈 버스가 27개의 의료. 장비 박스가 모두 한 줄의 악의적 기사로 짓밟히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 병원 이사회가 긴급 소집됐습니다. 저도 참석하라는 통보를 받았어요. 회의실 분위기가 냉랭했습니다. 이사장이 책상을 쳤어요. 이 사태를 어떻게 수습할 겁니까? 기부자 신원을 밝혀야 합니다. 헨리가 고개를 저었어요. 기부자는 익명을 원했습니다. 우리가 약속을 어길 수 없어요. 약속? 지금 병원 신뢰도가 바닥을 치고 있어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SNS에선 해시태그가 트렌드 1위에 올랐습니다. 샵 손흥민 기부금 의혹 전 세계 언론이 이 소식을 받아쓰고 있었어요. 저는 휴대전화를 켰습니다. 기사가 계속 쏟아졌죠. 손흥민 침묵으로 일관. 진실은 무엇인가? 세인트 메리 병원 회계 감사 거부. 유명인 기부의 어두운 이면. 모두 거짓이었어요. 하지만 진실은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손흥민도 병원도 저도요. 그날 밤 저는 사무실에 혼자 남았어요. 창밖으론 병원 앞에 모인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피켓을 든 사람들도 있었죠. 진실을 밝혀라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책상 위에 놓인 파일을 봤어요. 2015년부터 2023년까지의 기부 기록. 8년간의 침묵.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진실은 여기 있어요. 하지만 세상은 듣지 않았습니다. 언론 공격이 시작된 지 정확히 48시간이 지났습니다. 2023년 4월 11일 수요일 오전 10시 32분 병원 정문으로 한 여성이 들어왔어요. 30대 중반쯤 보였죠. 손에는 낡은 가방을 들고 있었고 옆엔 10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아이의 머리엔 모자가 씌워져 있었어요. 저는 접수대 옆에서 그들을 봤습니다. 여성이 저를 향해 다가왔어요. 눈가에 주름이 깊었죠. 피곤해 보였지만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제시 윤 간호사님 맞으신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는데요. 누구시죠? 제 이름은 캐서린이에요. 제 딸 에이미의 생명을 구해준 병원에 전하고 싶은 게 있어서요.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저는 그들을 상담실로 안내했어요. 문을 닫자 캐서린이 가방을 열었습니다. 낡은 봉투 하나를 꺼냈죠.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2020년 3월이었어요. 에이미가 소아암 진단을 받았어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저는 에이미를 봤어요. 아이는 조용히 앉아 있었죠. 모자 밑으로 짧은 머리카락이 보였습니다. 병원비가 감당이 안 됐어요. 보험으로도 턱없이 부족했죠. 포기하려고 했어요. 캐서린이 봉투를 저에게 건넸습니다. 저는 천천히 열었어요. 안에는 영수증과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영수증 날짜는 2020년 5월 12일이었죠. 치료비 전액 지원. 익명 후원자. 저는 숨을 멈췄어요. 그날 병원 행정실에서 전화가 왔어요. 누군가 에이미의 치료비 전부를 냈다고요. 캐서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름도 묻지 말라고 했대요. 그냥 아이가 건강해지길 바란다는 한 줄 메모만 있었다고요. 저는 편지를 펼쳤어요. 손글씨였습니다. 에이미가 빨리 나아서 친구들과 뛰어놀 수 있길 바랍니다. 문장 아래엔 작은 글씨가 있었어요. 익명의 기부자 친구로부터.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캐서린을 봤어요. 왜 이제 오셨어요? 캐서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뉴스를 봤어요. 그 사람이 비난받는 걸요. 그래서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녀가 에이미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 딸은 지금 살아있어요. 그 사람 덕분에요. 이름도 모르는 그 사람이 제 딸을 살렸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편지를 다시 봤어요. 10년간의 침묵, 8년간의 헌혈버스, 그리고 에이미 같은 아이들. 모두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이름을 남기지 않았어요. 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대신 생명을 남겼죠. 캐서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헨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30분 후 헨리가 상담실로 왔어요. 캐서린의 이야기를 들은 헨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더 있어요. 에이미만이 아니에요. 헨리가 말했습니다. 그는 노트북을 열었어요. 화면엔 오래된 서버 파일이 떠 있었죠. 팬데믹 때 서버가 다운됐어요. 후원 내역이 다 날아갔죠. 하지만 백업 테이프가 남아 있었어요. 손가락이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파일이 하나씩 열렸어요. 2015년부터 2023년까지 익명 후원 내역이 쏟아졌습니다. 헌혈버스 운영비, 소아암 환자 27명 치료비, 의료장비 구입비, 저소득층 환자 지원금. 모두 같은 계좌에서 나왔어요. 총 금액이 얼마죠? 제가 물었습니다. 헨리가 스크롤을 내렸어요.
마지막 줄에 합계가 나왔습니다. 450만 파운드예요. 숨이 멎었습니다. 450만 파운드. 한화로 약 75억 원. 10년간 조용히 흘러간 돈이었어요.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각 항목마다 날짜가 적혀 있었죠. 5월 12일. 매년 같은 날. 단 한 번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이걸 공개해야 해요. 제가 말했습니다. 헨리가 저를 봤어요. 기부자의 동의 없이는 안 돼요. 그럼 그가 계속 비난받는 거예요? 10년간 사람을 살린 사람이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캐서린이 제 손을 잡았어요. 제가 말할게요. 제 딸의 이야기를요. 저는 그녀를 봤습니다. 에이미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이의 눈빛이 맑았습니다. 저는 결심했어요. 진실은 침묵 속에 있어야 한다고 믿었지만 거짓이 진실을 짓밟을 순 없었습니다. 내일 기자회견을 열겠어요. 헨리가 고개를 저었지만 저는 이미 결정했습니다. 450만 파운드, 27명의 아이들, 8년간의 헌혈버스. 이 모든 침묵이 말할 시간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서버 파일을 USB에 담았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세상이 알아야 했습니다. 진짜 선행은 카메라 밖에서 일어난다는 걸요. 2023년 4월 12일 목요일 오후 2시 정각, 저는 병원 컨퍼런스홀 단상 위에 서 있었습니다. 정면엔 82명의 기자가 앉아 있었어요. 카메라 12대가 저를 향하고 있었죠. 플래시가 터질 때마다 눈이 부셨습니다. 손에 든 서류가 축축하게 젖었어요. 심장이 귀까지 쿵쿵 울렸습니다. 헨리가 제 옆에 섰어요. 캐서린과 에이미도 함께 있었죠. 저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인트 메리 병원 간호사 제시 윤입니다.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펜을 들었어요. 저는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10년간의 기록이 거기 있었죠. 오늘 이 자리는 진실을 말하기 위해 마련됐어요. 마이크를 통과한 제 목소리가 낯설게 들렸습니다. 2015년 5월 12일부터 2023년까지 이 병원엔 익명의 기부자가 있었습니다. 총 450만 파운드를 후원했어요. 웅성거림이 퍼졌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헌혈버스 운영비, 소아암 환자 치료비, 의료장비 구입비. 모두 한 사람에게서 나왔죠. 매년 5월 12일 단 한 번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스크린에 서버 파일이 떴어요. 날짜별 후원 내역이 쭉 나열됐죠. 기자들이 숨죽였습니다. 그는 단 한 번도 이름을 밝히지 않았어요. 언론 인터뷰도 사진 촬영도 거부했죠. 오직 한 가지만 부탁했습니다. 조용히 해달라고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캐서린이 앞으로 나왔어요. 에이미의 손을 잡고 있었죠. 제 딸은 2020년 그 사람 덕분에 살았습니다. 캐서린의 목소리가 홀을 채웠어요. 이름도 모른 채 3년을 살았어요. 누가 우리 딸을 살렸는지도 몰랐죠. 하지만 지금은 알아요. 그리고 말하고 싶어요. 캐서린이 편지를 들었습니다. 익명의 기부자 친구로부터. 이게 그가 남긴 전부예요. 에이미가 고개를 들었어요. 아이의 목소리가 맑았습니다. 고맙다고 전해주세요. 홀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다시 잡았어요. 그의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의 마음이 사람을 살렸어요.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습니다. 10년간 침묵했던 이유를 우리가 짓밟았어요. 선행은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라고 그가 몸소 증명했는데요. 우리는 의심했죠. 제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유명인의 기부를 냉소했죠. 하지만 틀렸어요. 진짜 영웅은 경기장 밖에서 생명을 살리고 있었습니다. 스크린에 손흥민의 이니셜 SH가 새겨진 박스 사진이 떴어요.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플래시가 폭발했죠. 손흥민 선수, 당신이 침묵을 원했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진실은 말해야 했어요. 당신이 10년간 살린 생명들을 위해서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났어요. 그날 오후 6시 전 세계 언론이 움직였습니다. BBC, CNN, 스카이 스포츠, 가디언, 타임스.
모든 헤드라인이 바뀌었어요. 손흥민 10년간 75억 원 익명 후원. 진정한 영웅. 침묵 속에 골 경기장 밖에서 생명을 살리다. 450만 파운드의 비밀, 손흥민의 10년 선행. SNS도 뒤집혔습니다. 사과 글이 쏟아졌어요. 해시태그가 바뀌었죠. 샵땡큐 손흥민 전 세계 1위 트렌드였습니다. 오후 9시 손흥민의 공식 인터뷰 영상이 공개됐어요. 저는 병원 휴게실에서 동료들과 함께 봤습니다. 화면 속 손흥민은 평소처럼 차분했어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왜 10년간 침묵하셨나요? 손흥민이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어요. 선행은 말하는 게 아니라 하는 거니까요. 제가 경기장에서 골을 넣듯이 누군가는 병원에서 생명을 구하잖아요. 저는 그냥 조금 도왔을 뿐이에요. 기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실 건가요? 손흥민이 미소 지었어요. 제 골은 경기장 안이 아니라 누군가의 심장에 들어갑니다. 그게 제가 원하는 진짜 골이에요. 화면이 꺼졌습니다. 휴게실이 조용했어요. 세라가 울고 있었죠. 저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10년간의 침묵이 마침내 말했어요. 가장 큰 목소리로요. 기자회견이 끝난 지 정확히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2023년 4월 19일 수요일, 저는 병원 주차장에 선 헌혈버스 앞에 서 있었어요. 붉은색 차체가 아침 햇살을 받아 빛났죠. 옆면엔 라이프골 생명을 향한 골이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제 손이 차체를 쓰다듬었어요. 차가운 금속이 손끝에 닿았습니다. 헨리가 제 옆에 섰어요. 준비됐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떨렸지만 두렵지 않았어요. 지난 일주일간 저는 결심했죠. 손흥민이 10년간 지켜온 침묵을 이제는 행동으로 이어가겠다고요. 말이 아니라 실천으로요. 버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6개의 헌혈 침대가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의료 장비가 깔끔하게 정리돼 있었죠. 창문 너머로 병원 정문이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었어요. 오전 9시 캠페인 시작 30분 전이었는데 이미 줄이 길었습니다. 세라가 버스에 올라왔어요. 제시, 밖에 사람들 봤어? 벌써 200명은 넘는 것 같아.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저는 창밖을 다시 봤어요. 20대 청년, 40대 아주머니, 60대 할아버지. 나이도 성별도 다양했죠. 손에는 손흥민 유니폼을 든 사람도 있었어요. 누군가는 피켓을 들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골을 넣겠습니다라고 적혀 있었죠. 오전 9시 30분 저는 버스 문을 열었습니다. 첫 번째 헌혈자가 들어왔어요. 20대 초반의 여학생이었죠.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처음이에요. 무섭긴 한데 꼭 하고 싶었어요.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금방 끝나요. 침대에 눕힌 후 알코올 솜으로 팔을 소독했어요. 바늘이 들어갔습니다. 붉은 피가 튜브를 따라 흘렀죠. 여학생이 천장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손흥민 선수처럼 저도 누군가를 살릴 수 있을까요? 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오늘의 이 한 방울이 내일의 누군가를 살립니다. 여학생이 미소 지었어요. 10분 후 헌혈이 끝났습니다. 그녀는 일어나며 물었죠. 다음엔 언제 와요? 매주 수요일이에요. 런던 전역을 돌 거예요. 그녀가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습니다. 다음 사람이 들어왔어요. 50대 남성이었죠. 그 다음은 대학생 2명, 그 다음은 부부였습니다. 줄이 끊이지 않았어요. 오후 1시 점심시간이 지나도 사람들은 계속 왔습니다. 저는 쉴 틈 없이 움직였어요. 팔을 소독하고 바늘을 꽂고 혈액팩을 교체했죠. 손이 저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매 순간 손흥민의 말이 떠올랐어요. 제 골은 경기장 안이 아니라 누군가의 심장에 들어갑니다. 오후 5시 해가 기울 무렵이었어요. 마지막 헌혈자가 버스를 나섰습니다.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죠. 온몸이 축 늘어졌어요. 헨리가 물 한 잔을 건넸습니다. 고생했어요. 오늘 몇 명이나 왔죠? 세라가 노트북을 열었어요. 1247명이요. 숫자가 귓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1247명. 하루 만에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10년 전 손흥민이 시작한 작은 씨앗이 오늘 이렇게 꽃을 피웠습니다. 창밖엔 여전히 사람들이 남아 있었어요. 내일 다시 오겠다며 손을 흔들었죠. 저는 버스 문 앞에 섰습니다. 마이크를 들었어요.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려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에요. 시작이죠. 매주 수요일 우리는 런던 곳곳을 찾아갈 거예요. 여러분의 생명이 누군가의 내일이 됩니다. 박수가 터졌어요. 환호성도 들렸습니다. 저는 손을 흔들었죠. 그날 밤 뉴스가 나왔습니다. 라이프골 캠페인 첫날 1247명 참여. 손흥민의 침묵 시민들의 실천으로 이어지다. 런던을 뒤흔든 헌혈 열풍 다음 주 더블린으로 확산. 저는 병원 옥상에 올라갔어요. 런던의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였죠. 저 불빛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집이고 삶이고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그중 누군가는 오늘 흐른 피 덕분에 내일을 살 거예요.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헨리였어요. 제시, 다음 주 신청자가 벌써 3,000명 넘었대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버스를 더 늘려야겠네요. 전화를 끊고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손흥민도 저 별들을 보고 있을까요? 경기장 어딘가에서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당신의 골이 여기까지 왔어요. 그리고 계속 갈 거예요. 바람이 불었어요. 따뜻했습니다. 라이프골 캠페인이 시작된 지 정확히 6개월이 지났습니다. 2023년 10월 12일 목요일 저는 런던 트라팔가 광장에 서 있었어요. 오전 10시, 기온은 섭씨 14도였죠. 바람이 불 때마다 낙엽이 발밑에서 바스락거렸습니다. 광장 중앙엔 대형 스크린이 설치돼 있었어요.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모두 같은 것을 기다리고 있었죠. 헨리가 제 옆에 섰어요. 믿어지지 않네요. 6개월 만에 여기까지 왔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믿기지 않았어요. 4월에 시작한 작은 헌혈버스가 이제는 영국 전역 37개 도시를 돌고 있었죠. 총 참여자는 8만 2천 명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캠페인이 국경을 넘어요.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화면에 미국 로스앤젤레스 다저스 스타디움이 떴어요. 손흥민이 화면 중앙에 서 있었습니다. 토트넘 유니폼을 입고 있었죠. 광장이 조용해졌어요. 손흥민이 입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런던의 여러분.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퍼졌어요. 따뜻했습니다. 6개월 전 제가 10년간 숨겨왔던 일이 세상에 알려졌어요. 솔직히 부끄러웠죠. 저는 그냥 조용히 하고 싶었으니까요. 그가 잠시 멈췄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보여준 모습을 보고 깨달았어요. 선행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함께 이어가는 거라는 걸요.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라이프골 캠페인 장면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런던, 맨체스터, 리버풀, 에든버러. 헌혈 버스 앞에 늘어선 줄들. 웃으며 팔을 내미는 사람들. 아이들이 그린 응원 그림들이요. 런던에서 시작된 마음이 세계로 이어졌네요. 손흥민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오늘부터 미국, 독일, 일본, 한국에서도 라이프골 캠페인이 시작돼요. 저는 그저 씨앗을 뿌렸을 뿐인데 여러분이 숲을 만들어주셨어요. 그의 눈이 반짝였어요. 제 진짜 골은 경기장이 아니라 여러분의 심장을 향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골이 지금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화면이 꺼졌습니다. 광장이 폭발했어요. 박수와 환호가 하늘로 치솟았죠.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옆에서 세라도 울고 있었어요. 캐서린과 에이미도 군중 속에 있었습니다. 에이미가 손을 흔들었어요. 오후 1시 광장에 임시 헌혈 부스가 열렸습니다. 20개의 침대가 설치됐어요. 저는 다시 알코올 솜을 들었죠. 첫 번째 헌혈자가 왔습니다. 10대 소녀였어요. 손흥민처럼 저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을까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누군가의 영웅이 되고 있어요. 바늘이 들어갔어요. 붉은 피가 흘렀습니다. 생명이 흘러요. 한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요. 이름도 모르는 채로요. 오후 5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광장을 바라봤어요. 여전히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죠. 헨리가 다가왔습니다. 제시, 당신이 해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한 거예요. 손흥민이 시작하고 캐서린이 증언하고 제가 말했고 시민들이 실천했죠. 헨리가 미소 지었어요.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뜨기 시작했어요. 6개월 전 제가 섰던 병원 옥상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저는 무기력했어요. 냉소적이었죠. 유명인의 선행을 의심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알아요. 진짜 영웅은 화려한 곳이 아니라 조용한 곳에 있어요. 경기장 밖에서, 병원 복도에서, 헌혈버스 안에서요. 그리고 그 영웅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팔을 내민 모든 사람이죠.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진짜 골은 사람의 생명을 향하고 있었어요. 바람이 불었어요. 따뜻했습니다. 광장 곳곳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죠. 누군가는 헌혈을 마치고 나오며 엄지를 치켜들었어요. 누군가는 친구와 포옹했습니다. 이 모든 순간이 누군가의 내일을 만들고 있었어요. 다음 주면 파리로 갑니다. 그 다음 주는 베를린이에요. 라이프골 캠페인은 멈추지 않을 거예요. 손흥민이 10년간 지켜온 침묵처럼 우리도 멈추지 않고 이어갈 거죠.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요. 이름이 아니라 생명으로요. 저는 가방에서 오래된 편지를 꺼냈습니다. 캐서린이 준 그 편지요. From an anonymous friend. 저는 그 문장을 다시 읽었어요. 익명의 친구. 이제는 알아요. 진정한 친구는 이름을 남기지 않는다는 걸요. 대신 마음을 남기죠.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광장에 불빛이 켜졌어요. 사람들은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저도 미소 지었어요. 6개월 전 제가 잃었던 것들이 돌아왔어요. 희망, 믿음, 그리고 사람에 대한 신뢰요. 손흥민은 10년간 침묵했지만 그 침묵은 가장 큰 울림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울림은 지금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어요. 런던에서 파리로, 베를린에서 도쿄로, 뉴욕에서 서울로요. 국경도 언어도 이름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단 하나였습니다. 생명이요.